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초보 중개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꼭 지켜야 할 공동중개 에티켓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중개 시의 에티켓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쁜 소문은 의외로 빨리 퍼지는데요. 그런 소문들은 보통 내가 없는 곳에서 퍼져나갑니다.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에서 점점 적이 늘어나게 되고요. 같은 지역에서 아군보다 적군이 더 많아진다면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두 번째 이유는 더욱 원활한 공동중개를 위해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인중개사의 고객 중 가장 큰 고객은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공동중개 시에 에티켓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 공인중개사는 나에게 호감과 신뢰를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 공동중개가 더욱 자연스러워지죠. 공동중개의 상대방에게 믿음과 호감이 있을 때 그 다음 공동중개의 과정이 더 편안해지고요. 더욱 적극적이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존중해주는 나만의 공동중개망이 만들어져요.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반칙을 일삼는 중개사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게 반칙인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죠. 반칙이 곧 위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반칙을 일삼다 보면 반칙에 익숙해지고 그게 편해집니다. 하지만 반칙만으로 돈을 버는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이고요. 그리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이미지도 망치고 성실함과 노력으로 결과를 얻는다. 이런 그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에티켓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공동중개를 위해서 상대방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에 대한 문의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도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먼저 밝힌 후에 문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에티켓 중 하나인데요. 요새는 잘 모르는 중개사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전화 문의가 왔을 때 공인중개사가 문의하는 것과 일반인이 문의하는 것은 이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웬만하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의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일반 고객인지에 따라서 브리핑해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대화를 한참 진행했는데 뒤늦게서야 본인이 공인중개사라면서 공동중개 가능하냐고 물어보거나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화 상담했던 그 상대방에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 구글링을 해보거든요. 상대방이 어느 부동산에서 일하는 누구인지 금방 알아내요. 상대방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이죠. 두 번째입니다. 손님과 물건을 보러 가기로 약속해 놓고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손님이 이미 본 물건이라고 얘기하거나 현장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약간 맞지 않아서 패스해야 하거나 나 자신부터가 손님한테 바람을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물건지 쪽에 전화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정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지 쪽 공인중개사는요. 시간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식사 시간이라면 또는 문을 열어줄 임대인 측도 기다리고 있다면 물건지 측 공인중개사에게는 난처한 상황도 발생하죠. 굉장한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전화로라도 양해를 구하는 것과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가는 것은 내 이미지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공동중개망에 물건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손님을 모시고 가서 봤는데 물건이 좋아요. 내 손님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약간 끕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도 손님이 있는데 그 본인 손님이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본인 손님이 계약한다고 하면 단타가 아닌 양타가 되니까 일단 시간을 끄는 건데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시간을 끌고 나서 본인 손님으로 계약을 진행해버리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손님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상대방 공인중개사를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는 행동인데요. 하루살이로 연명할 게 아니고 지역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중개업을 할 생각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공동중개 시에 상대방 측 고객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건네주는 명함을 받거나 연락처를 주고받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무리예요. 공동중개에서 기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매너고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대놓고 싸우자는 것과 똑같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동중개로 물건을 보러 가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러 물건지 부동산에 방문을 했는데 상대방 측 임대인이 손님 측 부동산인 나에게 명함을 건네는 경우도 있고요. 그쪽은 어디 부동산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쪽 소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 부동산인데요. 물건 나오실 때 이쪽 소장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도 함께 움직이니까 땡땡 소장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FM입니다. 절대로 연락처나 명함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공동중개 에티켓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여러 가지 매너가 있어요.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좀 공통적인 것을 얘기해보면 공동중개로 물건을 보러 간 다음에 상대방 중개사 몰래 해당 물건지에 방문해서 직접 연락처를 따는 것, 고의적이죠. 또 에이스 물건이 나오면 본인 손님이 있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본인이 걸어놓고 그걸 공동중개망에 올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비매너 행동들이 있는데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만큼 멍청한 행동이 따로 없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느낌으로 다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계속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비매너 행동은 고의적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실수였다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관대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좋은 느낌으로 오래 가려면 어떤 게 반칙인지를 알고 매너를 지키는 행동도 반드시 필요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